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3일차 미리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는 아직까지 배트맨의 이런 뭐 기준점 같은 것들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제가 뭐 경기를 못 보는 팀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배당보다는 확실한 경기 같은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배당을 노릴만한 선택. 축구는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클럽 브리에 대 모나코입니다. 브리에가 진짜 끈덕지기는 해요.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아탈란타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6강 올라가서도 빌라한테도 굉장히 잘 싸웠었습니다. 사실 이제 멤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클럽 브리에가 모나코보다는 좀 처지기는 해요. 모나코에는 뭐 브릴 엠볼로부터 해갖고 티모 캐러, 뭐 다이어도 갔고 이제 안수파티나 포그바도 복귀를 했고 슈인고 자카리아 골로빈 빵빵합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클럽 브리에가 작년에도 저는 되게 좀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얘네들이 조금 쉽지 않게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잘츠부르크나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급 팀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좀 유의미한 격차를 많이 부숴갔다. 이게 제일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레인저스 원정이 진짜 빡센 곳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뭐 부순다든지 확실히 뭐 공격력 같은 것들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만은 팀의 상징적인 선수인 파나콘을 바탕으로 이렇게 팀이 좀 잘 짜져져 있는 부분들 여기 또 이제 벨기에 국가대표팀급 선수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브리에가 좀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작년에도 그런 것들 많이 봤었고 모나코도 저는 뭐 멤버상으로 굉장히 짱짱하긴 한데 저는 이게 브리에가 홈이라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배당을 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상 배당 같은 걸로는 모나코가 살짝 정배로 나오거든요. 브리에가 프렌을 받는 일이 있으면 저는 브리에의 프렌을 볼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제 또 만약에 무승부 같은 것들 고배당을 추구한 선택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펜하겐 대 이제 레버쿠젠인데요. 코펜하겐은 이번 예선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제 말메라든지 뭐 앞에 뭐 드리타라는 팀도 만나고 말메라든지 바제 이런 애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홈발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상대한 팀들도 그렇고 그냥 유로파리그급 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얘네들도 뭐 옛날에 이제 윈넨이 있었던 조였죠. 윈넨이랑 메뉴,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여기 조에서도 홈발을 조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에.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알론소 감독이 떠난 거였었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팀 핵심들이 많이 좀 떠나갔다. 뭐 비리치도 떠났는데 이제는 레버쿠젠이 사실 좀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레버쿠젠은 확 처질 수 있는 점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같아요. 그거를 감안할지라도 코펜하겐은 이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쉬운 상대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레버쿠젠이 그래도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상 안내되는 배당 같은 것들이 꽤나 좋을 거라고 나오는데 작년에 레버쿠젠은 이런 기다라선 같은 팀들과 함께 6등으로 마무리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되게 좀 인터밀란 같이 챔피언스리그 이제 예선 단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런 팀들한테 또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레버쿠젠이 원정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처지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좀 이제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 격차면은 레버쿠젠의 뭐 승리나 햄무 여기다가 뭐 언더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클럽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도 하고 분데스에서도 챔스 진출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었죠. 위상이 꽤나 많이 오른 클럽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선수들을 꾸준히 판매했다는 것에 있거든요. 이제 뭐 콜로무아니부터 해가지고 이제 윌리안 파초, 작년에 이제 에키티키아나 마르무시 핵심 라인들을 매년 다 팔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도알리츠라든지 와히, 테아테 영입이 꽤나 있긴 했지만은 글쎄 그 전에 비해서는 일단은 나간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름값이 좀 아쉽긴 하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리그에서는 굉장히 좀 굳건한 모습으로 템스까지 나온 점 꾸준하게 우상향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도 오시멘을 뭐 완전 영입을 했다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한물 가는 선수들이 많지만은 멤버는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근데 얘네들도 매번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발이 많이 있는데 원정에서는 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작년에 갈라타사라이도 유로파 리그에서 얘네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의 이름값 몇 명만 보면은 유로파 리그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냥 14위 정도에 그쳤었다. 상당히 점수가 많이 난 게 보이기도 하죠. 19점, 16점이면은. 저는 이제 갈라타사라이라는 클럽은 일단은 좀 다득점 양상. 이게 또 프랑크푸르트가 또 이제 독일 리그 클럽이기 때문에 이런 다득점 양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갈라타사라이가 원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꽤 있는데
그거랑 같이 또 이제 오바 같은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스포르팅과 카이라트 이 두 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스포르팅은 작년에 요크레스의 득점 패스가 굉장히 좋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좀 이제 주목받던 클럽이었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팀을 잘 이끌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스포르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아모린 감독이 떠난 이유였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왼쪽에 제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게 스포르팅의 챔스 성적이거든요.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잘했었어요. 얘네들이 돌풍의 리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슈처링그라츠나 맨시티까지 잡아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왔었는데 딱 이제 이거 다음으로 아모린 감독이 맨유로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팀이 확실하게 침몰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초반에 벌어놓은 것 덕에 토너먼트는 갔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도르트문트한테 패배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요케레스도 떠났고 뭐 아무리 감독도 없다 보니까 확 가라앉은 느낌 그런 것들 지울 수는 없는데 상당히 이제 카이라트입니다. 카자흐스탄 클럽인데요. 이번이 역사상 처음으로 챔스에 올라온 거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올라온 과정들을 보면은 KUPS 여기가 핀란드 클럽인가 아마 아이슬란드 클럽인가 그럴 텐데 어쨌든 경쟁력이 크게 없는 클럽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슬로반 리브레츠 쉽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뭐 유로파리그 종종 올라오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틱을 무려 꺾었다는 거 이것도 보면은 근데 다 이제 연장까지 가서 막 승부차기 가서 겨우겨우 이긴 경기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2번 연속으로 승부차기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버티는 능력 저득점 양상으로 버티는 능력 같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현재 벤피카 상대로 카라바가 원정 가가지고 이거를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1로 이겨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카이라트는 클럽은 어쨌든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올라오는 거기도 하고 여지껏 카라바가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이런 유럽 대항전 능력이 좀 전무하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바로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벤피카가 홈에서 카라바한테 부러지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참 당혹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저는 카이라트를 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스포르팅 승이라든지 역시나 뭐 헨슨 쪽으로 접근할 만한 그런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맨시티 나폴리입니다. 맨시티가 이번에 주말에 메뉴를 정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펩시티 1의 가장 안 좋은 출발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맨시티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생각이 나고 나폴리는 이번에 이제 그 헤일론이 나폴리 가자마자 데뷔골을 박았고요. 그리고 KDB 케빈 데브라이너도 맨시티랑 이제 또 이티하드 스타디움으로 귀환하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 나폴리 가서는 꽤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폴리는 콘테 감독이 유임을 하면서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있다는 점. 작년에 좀 이제 그전에는 뭐 질만한 게임이나 비길만한 게임을 전부 승점을 얻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작년에 나폴리가 리그를 우승했던 거는 오롯이 리그에만 집중해놨던 게 되게 컸거든요. 2022 시즌에 우승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시즌 뭐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11등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시즌에 코파도 일찍 탈락을 하고 나폴리가 그냥 리그만 치르면 됐거든요. 다른 팀들은 막 세계대회씩 치르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나폴리가 대회를 좀 많이 치러야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시즌 초반이니까 아직까지는 큰 체력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기도 하고 나폴리도 어쨌든 지금 전승 중이기는 하거든요. 세리아에서는 저는 이것도 맨시티가 아주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네요. 나폴리가 제가 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뭐 센티에 만난 건 아닌데 꽤 까다로워 보이는 팀처럼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캐슬 대 바르셀로나 경기도 있습니다. 일단 뉴캐슬은 시즌 초반의 흐름이 썩 좋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보이죠. 빌라랑 이기고 리버풀한테 지고 리즈한테 비기고 울브스를 겨우겨우 이겼다 뭐 이런 양태가 보이는데 근데 이번에 이사크를 내보낸 거 이게 정말 크긴 합니다. 작년에 그냥 뉴캐슬 공격이 알파이자 오메가였었잖아요. 이사크를 EPL 최고 금액으로 내보내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뉴캐슬이 얘네들이 뭐 사우디 자본을 등에 업고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클럽들은 뉴캐슬이 돈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단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램지 같은 친구를 4,500만 유로 그냥 유망주에 지나지 않는데 엄청 비싸게 샀고 엘랑가도 이게 저는 6,100만 유로는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말릭 차오 제가 또 이제 세리아를 즐겨보는데 작년에 밀란에서 말릭 차오는 레귤러로도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 정도 금액에 판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클럽들이 뉴캐슬이 돈이 많은 걸 알고 있다. 뭐 되게 좀 비싸게 사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뉴캐슬이 좀 너무 많이 바뀐 점들 그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안정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시아도 얘네들이 멤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스페인 대표팀이나 바르셀로나나 되게 잘하고 있긴 한데 얘네들이 멤버상으로는 이렇게까지 잘 나갈 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레반도프스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가비도 부상으로 쓰러져 있고 대용 같은 애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센터백 라인이 작년에는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옆에서 막 쿠바르시도 보고 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쿠바르시랑 이제 에릭 가르시아
기본적으로 둘 다 볼을 잘 만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수비력 자체는 저는 의문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인 문제를 좀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 바르시아는 저는 멤버 자체보다는 이런 축구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로 되게 좀 잘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다가 한 10라운드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올해는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뭐 지켜보고 싶네요. 그냥 이것도 워낙에 지금 상황 자체가 저는 바르시아는 잘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는 셈이고 뉴캐슬은 그냥 대놓고 문제가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뉴캐슬이 홈이라고 할지라도 바르시아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여기다 같이 좀 오바 같은 것들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